힘에 그 무조건적으로 순응해온, 그러니까 이제 어떤 뿌리 깊은 반민주적인 행태를 우리가 그냥 관용해 준 게 누적된 것 같아. 격혀이. 71년 만에 초유의 사태라고 불리는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기현 판사는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며 내란 범죄자를 풀어줬는데요. 자기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해놓고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법 해석의 기본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검찰은 또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 비슷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뭔가 어거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춰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주기현 판사와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을 반드시 풀어주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란 특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검찰 수뇌부가 내란 음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검찰 수뇌부도 탄핵 이후 특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구속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건 아닐까요?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에게도 심각한 불이익이 온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윤석열의 석방은 내란 연장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얘네들 뭐 심우정뿐만 아니라 검찰 얘네들이 왜 이런 것이냐, 도대체 왜 윤석열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검찰의 그동안에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먼저 계엄 직후 대검이 간부회의를 열었어요. 맞죠? 11시에. 예, 11시에 간부회의. 간부회의 있어요. 간부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유혁 감찰관이 야 이거 집어던지고 나왔잖아. 위헌적인 회의야 하고 집어던지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표 썼어요. 자,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이냐. 내란과 궁금해요.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 음. 자, 두 번째. 계엄 선포 이후 검찰이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어요. 네. 선관위 자, 그거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방첩사 대령하고 대검 선임과장 통화했어. 네. 그리고 실제로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강력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김성훈이의 구속을 3번 막습니다. 와, 네. 3번. 그리고 검찰은요, 공수처를 또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이 와. 공수처 압수수색한 거. 네. 이거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경찰 국수본도 압수수색했어요. 했잖아. 네. 그 시점이 왜 그런가 네. 하면은 저 제보가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제가 보도자료 가지고 기자회견 하고 난 후에 하셨지. 지금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제보를 받아서 확인 체크를 하고 보도자료를 내면은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자기들 수사 관할이면 수사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저걸 수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호처 그 서버를 확보할 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딱 주진우 의원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해놓고 그걸 숨겼다 공수처가. 공수처가 거짓말했다. 네, 영장 쇼핑했다라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어요. 네. 근데 딱 그걸 빌미로 해서 해서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합니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를 하는 거죠. 시기가 아주 공교롭죠. 네. 야. 근데 이제 요 아까 이게 전부 다 짜고 하는 거냐 아니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의 네트워크 또 검찰과의 네트워크 고위 법관들 고위 검사들 간에 나이 든 분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면 이쪽에서 쿵 하면 저쪽에서 짝 하고 이쪽에서 쿵 하면 짝 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검찰 쪽은 저는 그 소위 헤드쿼터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어디 방송 나가면 이 모임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분명히 찾아봐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이에요. 그렇지.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핵심이 한 명 있죠. 김주현 민정수석. 요렇게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 모임을 해요. 거기서 왜 안가 모임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서로 못 볼 것 같아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2월 3일 날 내란을 저질러 놓고 12월 4일 날 특수부 이상민 빼놓고는 전부 다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예. 예, 다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에 무슨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누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역할 분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검찰 심우정 머리 꼭대기에 심우정이 모셨던 분이 누구냐? 누구야? 김주현이에요. 김주현의 쫄자가 심우정이었어요. 심우정이에요. 예. 그리고 국장이었지. 예, 바로 위에요. 나 즉시 항고를 심우정이가 포기할 때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즉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2012년에 헌재가 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네. 요거는 이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건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네. 국회가 네.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권에 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 즉시 항고권도 삭제하는 법을 만들자. 요걸 개정하자. 2015년도에도 또 얘기가 국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한 거야. 네. 근데 그거를 검찰 수뇌부가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오. 그때 누가 반대했냐? 바로 네. 김주현이야. 오. 김주현이. 그래서 위헌을 운운하는 네. 심우정이가 역겹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도 김주현이 나온다. 예.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김주현이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시점으로 직속 봐서도 상관이다. 예. 시점으로 봐서도 굉장히 절묘한 것이 아까 그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김성훈에 대한 세 차례 그 영장 반려 문제 있다. 네. 그 영장 그 청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김성훈이 구속되면은 아까 공수처가 그 경호처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란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드러나는 거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그런 뭐 수사 관할 건 없는데 권한 없는 데서 수사했다는 것도 증거가 제대로 수사기관에서 확보됨으로써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위법 수집 증거는 주로는 아마 피신 조서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렇게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을 구속시키고 공수처가 그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무렵에 공수처를 수사 방해를 해서 제압을 해버려서 무산시키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 딱 그때 한 달 내내 지고 있던 것을 그렇지. 갑자기 이제서. 이 잘못된 구속 기간이 도가한 기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거지. 네,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네, 이거죠. 시점으로 봐서도 절묘한데 그 위에 지휘관이 있는 거예요. 컨덕트가 그것은 그런 법 기술을 아는 사람인데
아까 우리 최욱 씨께서 더듬어 보시길 이미 2012년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기에 적용할지 말지도 사실은 그런 법비가 아니면 알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그런데 딱 이 사건에 딱 들어맞게 활용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최고의 컨덕터, 최상의 컨덕터는 저는 김주현 민정수석일 수밖에 없다. 다른 누구도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네. 그 의심이 맞다면 대통령실의 김주현이 네. 대검의 심우정이 네. 뭐 이런 이제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 추가하자면 이 일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 저런 결정이 나왔을 때 국힘이 일제히 갑자기 공수처를 때렸어요. 그때부터. 오늘까지도 공수처를 때리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공수처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공수처가 심우정이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순간 여러 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 지금 김주현이하고 박성재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리고 그 비화폰 서버로 역시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을 거기 때문에 심우정이는 그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필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까지 지금 이빨을 맞아서 돌아가는 알겠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지도 어딘지 압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겠습니다. 민주시민들이 하나하나 눈을 뜨고 내란 세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이 소식이 널리 공유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